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주식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굿이브닝 주라벨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저희 굿이브닝 주라벨은요, 편안한 저녁 식사와 함께 여러분들의 라이프 밸런스까지 꽉 잡아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과연 어떻게 잡아드리느냐? 매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 장 마감, 시황, 업종 테마를 분석해서 내 계좌를 실질적으로 빨간불 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또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함께 스페셜한 데일리 증권스쿨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방송에서 가장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우리가 과연 어떠한 탑픽 섹터를 바라봐야 되며 또 어떠한 업종군을 주목해야 되는지 시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님 소개해드려야겠죠? 날씨가 참 춥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계좌만큼은 아주 따끈따끈하게 대표드릴 우리 전문가님 모셔왔는데요. 우리 전문가님은 바로 빅터 전문가님이십니다. 글로벌 투자 심리 그리고 시황을 정확하게 분석하시고요. 또 정책 연관성까지 식별을 하셔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테마 주도주로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매수 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확보해서 공략을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한다면 이런 수익률표 이렇게 빨간 불기둥을 쏠 수 있는데요. 우리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핑거스토리로 29.12%의 수익률 기록하셨고요.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두 차례에 나눠서 공략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24.32% 수익 실현하셨고요. 두 번째는 10.68% 수익 실현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 하셔서 총 35% 가까운 수익률을 여러분들에게 기록해 드렸는데요. 우리 전문가님이 이 방송만 잘 보시고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정확한 타점까지 여러분들이 알아가시더라면 이러한 수익률표 170%가 넘는 수익률표 모두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핑거스토리, 데브시스터즈, 원텍, 실리콘2, 조이시티 이 모든 것들이 다 생방송 중에 언급됐던 종목입니다. 생방송 중에 언급되고 우리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야지 매수, 매도 타점 모두 다 들으실 수 있는데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 이 시간 동안에만 여러분들 모두 다 누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터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10초 안에 URL 링크 하나 보내드립니다. 링크 손가락으로 꾹 누르시면 바로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데요. 혹은 지금 우측 하단, 지금 화면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을 꺼내시고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신 후에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영어로 된 링크 하나 뜨는데요. 손가락으로 꾹 누르시면 바로 노란톡방 입장 가능합니다. 이렇게 시황을 정확하게 포착하시는 우리 빅터 전문가님과 함께 전문가 포착 이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어떠한 이슈를 포착하셨느냐? 첫 번째는 바로 로봇, AI 관련주입니다. 최근 인기몰이 중인 챗봇, 챗 GPT 오늘도 뜨겁습니다. 한국에서 우리 KT가 올해 안에 한국판 챗 GPT를 상용화한다는 소식에 지난주에 또 급등을 했는데요. 오늘 또 소식이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에 12조 원 가량 규모의 이런 투자를 계획한다는 그런 소식 속에서 오늘도 이 챗 GPT 로봇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미 많이 가고 있는 이 로봇주들 그리고 AI 관련주들 우리가 현 시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증권형 토큰입니다. 조금 생소하시죠? 금융당국이 STO, 이 증권형 토큰 발행을 허용했습니다. 다음 달 초에 이 가이드라인이 공개된다고 하는데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이 토큰 증권 발행이 가능하고요. 또 제도권에 코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증권사에서 선점, 경쟁 본격화할 것을 이 증권형 토큰이 예고를 하면서요. 뿐만 아니라 토큰 사업자들의 참여 가능성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현 시점에서 우리가 증권형 토큰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주목하시는 시간입니다. 바로 주라주라 종목 주라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우리 설 연휴 끝났는데 어떠한 선물 보따리 들고 오셨을지 오늘도 저희 방송 지켜보시면서 이 보따리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요일 굿이브닝 주라벨 방송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그래도 국내 증시가 계속해서 반등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연휴 이후에도 이렇게 즐겁게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날씨는 춥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에 훈풍은 불어들고 또 내 계좌에 훈풍 불어들 수 있는 전문가님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빅터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사실 날씨가 너무 추워요. 제가 오돌오돌 떨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따뜻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빅터 전문가입니다.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까지죠. 긴 연휴를 좀 보냈었는데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화요일 정도부터죠. 화요일부터 갑자기 그 한파가 찾아오면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 이거 또 조정 장세에 갑자기 돌아서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다행히 개묘년 연휴를 따뜻하게 맞이한 것처럼 오늘 국내 시장도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봐야 될 산업군들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많이 컨택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상 요즘 시장이 너무 경기 침체 우려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반등을 해줘서 정말 다행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도 그 안에서 또 종목군들 잘 집어내서 안정적인 수익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오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시장 굉장히 기분 좋게 출발하고 또 기분 좋게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분 좋은 시장이라도 우리의 계좌만큼은 울상을 짓는다면 우리는 빅터 전문가님을 찾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수익률표 보시면요. 우리 전문가님의 총 수익률이 무려 170%가 넘습니다. 핑거스토리,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2차례 이상 공략을 했고요. 또 원택 같은 경우에는 17.36%의 수익률 안겨다 드렸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률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생방송 도중에 잘 집중을 하시고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를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이 모두 이런 종목들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핑거스토리, 데브시스터즈, 원택, 실리콘2, 조이시티 나도 이런 제2의 이런 종목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본다고 모두 다 드리지 않아요. 노란톡방 입장하셔야지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터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전문가님. 네. 이렇게 방송 아까 수익률표를 보니까 네. 참 방송 중에 히든 종목으로 언급했던 이 종목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많지 않아요. 한 8개, 9개, 10개 네. 정도 되는데 무려 5개나 이렇게 방송 중에 생방송 히든 종목으로 언급됐는데 오늘 그럼 저희만의 또 시그니처 한번 해봐야겠죠? 배시 씨 네, 웃으시네요. 알겠습니다. 네, 준비됐나요? 준비됐죠. 항상 돼 있어요. 네, 저는. 항상 돼 있으면 저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식 라이프 밸런스 NOW! 주라주라, 종목주라. 아주 적극적으로 정말로 주식 종목만을 캐치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오늘도 또 이런 취지에 맞춰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런 빨간 불기둥 세울 수 있는 그런 수익률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들고 왔다고 했는데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종목들 당연히 가져왔고요. 오늘도 몇 개 들고 오셨나요? 저번에 좀 많이 들고 오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수익 종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거의 다 예상 적중을 하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니까요. 근데 또 여기에서 제가 제외할 수 있는 건 요즘 잘 나가는 그 로봇 관련주들이 없습니다. 네. 사실 로봇 밸류가 너무 과열 구간에 들어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서 그 다음 섹터로 느낄 수 있었던 뭐 여러 산업군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핑거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OTT 산업군 리오프닝 세션에도 영향을 받거나 받지 않거나 그 상관없이 사계절 이제 OTT 컨텐츠 서비스가 우세 실적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좀 컨택을 했었고 결국에 상한가 한번 갔었죠. 맞아요. 근데 그걸 끝까지 다 매도를 치지 못합니다. 저도 사실 20% 이상만
무료로 주는 종목인데 네. 20%만 수익을 내도 감지덕지하죠, 사실. 그렇죠. 이 시장 속에서 20%만 받아간다면 이게 무슨 떡이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로봇밸류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 말이 많은데 맞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아직 로봇 산업이 사실 우리가 시중에서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거는 이제 서빙 로봇 정도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진입 장벽이 높아요. 사실 이족 보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긴 한데 상당히 고가에 지금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대중화가 되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정부 지원이 필요한데 정부에서 실질적인 지원은 기업에게 직접 가고 있고 이제 소비자, 커스터머, 이 소비자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아직 지원받는 게 사실상 좀 제한적이긴 하죠.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사실 조금 너무 빨리 급등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예, 차라리 다행이죠. 예, 코스피 2,400선 오늘 다행히 또 탈환을 했으니까 맞아요. 긍정적으로 보되 로봇 다음 섹터를 노려보자라고 좀 단정을 좀 짓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히든 종목, 네네. 우리 주라 종목으로는 로봇 다음 섹터로 아, 좀 노려볼 그럼요. 만한 그런 히든 종목군 네. 들고 오신 건가요? 네, 정확하게 짚으셨고요. 아, 네. 사실 요즘에 이제 로봇과 함께 병행이 되어야 할 산업군 이제 AI 인공지능인데 이게 사실 옛날에 진짜 어마어마한 그 영화 산업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AI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트랜센던스나 뭐 이런 것들로 인공지능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이걸 먼저 짚고 넘어가기 전에 먼저 시향 보고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 전에 먼저 우리 전문가님 네네. 수익률표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보여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우리 좋아요. 전문가님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시면요. 현재 지금 로봇이 과열 구간입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시고 집중하시면요. 로봇 다음으로 우리가 유망하게 움직일 그 섹터의 종목군마저도 알려주시면서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빨간 불기둥 쌓아 올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48분 정도 남았습니다. 38분 정도 남았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터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 한번 증시 체크포인트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총 크게 뭐 3개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실적 시즌, 그러니까 어닝 시즌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사실 지금 많은 이제 경제 애널리스트들이 반반이에요. 의견이 좀 약간 5대5 정도 급의 강도 높은 의견이 갈리고 있다.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걸 논할 게 아니라 이걸 그냥 즐기자라고 하는데 이제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코스피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주가 밸류가 많이 낮아졌어요. 주가 밸류가 가격이 많이 싸졌다. 첫 번째 12월까지 너무 많이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컨센서스 실적 추정치를 더 낮춰버렸어요. 레벨을 하향 다운했는데 그게 오히려 올 초에 이제 기관들의 바스켓 매매라고도 하죠. 대량으로 매수하는 그런 종목들에 대형주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 것들 좀 포착을 할 수 있었고 사실상 주가 밸류가 너무 낮아진 이상 크게 부담 갖지는 말되 혹시 모를 이제 우려스러운 것들은 제가 또 이제 노란톡방 안에서 브리핑을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는 이제 자, 이슈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네. 계속해서 보면 이제 미국에서 보는 이제 금융 상황 지수라고 있어요. 이게 사실 뭐 부채, 뭐 그리고 국채 그리고 기업의 회사채 뭐 이런 것들 통틀어서 통화, 뭐 주식시장 다 통틀어서 이 안정성을 표현을 해주는 건데 이게 사실 스태그에 거의 가까울 정도로 너무 낙폭이 심했었던 상황이에요. 이게 언제냐? 한 3달 전이죠. 이게 경기 선행 지수와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는데 이게 반등도 그만큼 힘차게 해줬다. 물론 이제 지수 낙폭에 대비해서는 좀 더 긴 기간을 가져갔지만 사실 이 경기 상황 지수 일봉입니다. 일봉을 보시면 안정적인 이제 금리 스탠스도 이제 조금은 베이비 스텝으로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신호탄 시그널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제가 1월 초부터 들고 왔었던 이게 정리된 상황판인데 보시면은 인플레이션 하락, 예? 그러니까 물가가 조금 꺾이고 있다라는 시그널 그리고 앞전에 봤었던 경기 상황 지수 이런 것들을 빗대어 봤을 때 너무 많이 폭락했던 종목들은 낮아진 실적에 대한 그런 반대로 기대감이 반영이 돼 있다
해서 올 초부터 연초부터 너무 빠르게 좀 반등을 했어요. 사실 저도 다 잡진 못했는데 어쨌든 수익을 내드리면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리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 하락 부분 굉장히 우려스러울 거예요. 그렇다고 또 이거를 아예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후행 지표, 그러니까 물가 지수가 다시 언제든지 상승할 수 있다는 그런 심리 지수들을 잘 컨택을 해서 가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제가 노란 톡방 안에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아침에도 업데이트를 해드렸어요. 금리 인상, 경제 지표, 실적 시즌 이에 따른 금융 상황 지수가 반등하고 있다. 그리고 코스피는 2,400선을 회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너무 지금 조급하게 매도하시지 말고 조금 더 지켜보고 나서 상방으로 더 열 수 있는 압력이 있으니 조금만 더 차분하게 시장을 바라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여타 이런 매크로적인 부분은 너무 많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이미 좀 생략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봐야 될 거는 이제 실적 시즌. 제가 아까 강조를 계속 드렸죠. 이게 테크주들만 잠깐 보고 빨리 지니까 일단 이번 주 금요일 날 LG 디스플레이 있어요. 미국에서도 LG 디스플레이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이게 미국 증시에 있는 상장된 기업들인데 다음 주가 좀 핵심일 것 같다. 다음 주가 빅테크, 메가테크가 많이 집계가 돼 있고 애플, 구글, 퀄컴 그리고 화요일 날에 AMD 뭐 이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 다 못 보거든요. 사실 제가 업데이트를 어디서 해드린다? 노란톡방 안에서 해드리니까 그거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다음 주가 가장 핵심일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이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이 노란 톡방 안에서 금리 인상, 경제 지표, 실적 시즌, 뭐 금융 상황 지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시황들을 다 포착하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이런 수익률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 시황을 포착하시고 이 시장에 맞춰서 종목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170%가 넘는 수익률표를 안겨다 드리는데요. 뿐만 아니라 생방송 도중에 우리 히든 종목으로 정확하게 주신 그 종목들을 예상 적중해서 여러분들에게 30% 또 30% 넘는 수익률을 안겨다 드립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황 받아보고 싶다. 나도 이렇게 예상 적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터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네, 전문가님 그럼 한번 아까 로봇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네. 오늘 네. 또 로봇 관련주들의 테마 들고 오셨습니다. 오늘 또 MS가 이제 또 12조 원 가량의 규모의 그 맞아요. 투자를 한다는 그런 추가적인 얘기를 했는데 투자예요. 추가적인 투자인데 이 로봇 관련주들 언제까지 계속 갈까요? 사실 이제 로봇과 AI 세션을 같이 봐야 되니까 산업군을 같이 봐야 된다라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거 삼성전자, 유상증자 배정 때문에 여기서 오늘 더 갔어요. 지금 6만 원 아니 찍었나 모르겠네요. 얼마까지 제가 가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와가지고 못 봤는데 네. 어쨌든 단기간에 지금 150% 이상 폭등을 했다라는 것이 그만큼 산업군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바라보는 산업군들은 여전히 좀 로봇 관련주를 보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반대로 이만큼 급등을 했다면 이제 조정이 어느 정도 와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기도 하고 단기 차익 실현을 봐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시총이 1,500억짜리가 지금 1조 5천억이 거의 다 돼가요. 10배가 뛰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주가도 150% 이상 상승을 해줬고요. 이런 것들 감안한다면 사실 조금 부담되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계속 봐야 될 거는 역시나 AI와 로봇을 같이 보자 해가지고 지금 또 시중에서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게 디지털 헬스케어. 최근에 앵커님 아시다시피 지금 CES하고 맞아요. JP모건 헬스케어가 성사가 됐었잖아요. 사실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온 오프라인 병행 행사를 했었는데 이게 나름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를 왜 봐야 하는가라고 한다면 역시나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이거 지금 양날의 검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요 바로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제가 방금 강조도 드렸고요. 고령화 사회가 접근함에 따라서 이 어르신들은 이 디지털 헬스케어 원격으로 뭔가 의료를 받고 하는 거 이런 되게 보수적이잖아요. 네, 사실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로봇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었는데 이걸 또 수용을 해야 되고 쫓아다녀야 될 종목들 찾아야 되는 건데 이래서 지금 현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WHO에서는 효율적인
헬스케어, 그러니까 뭔가 의료 진료를 보기 위해선 원격 진료가 필수다. 왜냐하면 요즘에 저출산 정책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다 높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저출산이. 그런 거 관련했을 때 의사도 많이 부족하고 간호사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 부분들을 충당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디지털 원격 의료 헬스케어 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거기에 좀 덧붙여야 되는 게 이 너무 수동적인 질문에 답하는 수준이 아닌 질문에 답변을 하고 보완해서 다음에 어떻게 업데이팅을 해야 된다라는 추론적인 그 능동형 기술이 반영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사실 가장 어려운 건데 우리나라의 몇몇 기업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그러니까 번역을 해서 통역을 하는 게 아니라 AI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학습 효과, 인간의 학습 효과, 감정까지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인지력까지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수많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쫙 모아요. 뭐 AI면 네. 근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시리, 뭐 아니, 아리아 네. 뭐 이런 네, 느낌인가요? 그건 이제 단순 질의응답 수준 네. 있잖아요. 그걸 넘어서 그걸 진짜 데이터를 빅데이터화 시켜가지고 초정밀, 그러니까 여러 변수들을 잘 로직을 짜 놓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네. 사실 제대로 이제 대화가 오가지 않는 경우가 네. 많잖아요. 또 어설프잖아요. 어설픈 경우가 네. 많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확실한 건가요? 그래서 지금 챗GPT가 요즘에 굉장히 핫하잖아요. 음. 이게 지금 굉장히 핫한 이유가 또 이런 산업군들에 다 지금 반영이 돼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챗GPT에서 너 의사면허 시험 볼 줄 알아? 시험 문제지 내줄 테니까 답변해봐 했는데 굉장히 이게 똑똑한 지금 애네요. 합격 수준까지 나와버렸어요. 사실상 인간보다 좀 더 많이 똑똑한 그런 지능을 가진 AI가 지금 탄생을 하고 있다. 우리 옛날에 지금 바둑 둘 때도 좀 기간이 됐지만 알파고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빗대어 봤을 때 산업군별로 진짜로 뭔가 이 빅데이터를 양성화해서 로직을 계속 바꾸고 업데이팅을 하면 발전이 되는구나라는 걸 입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적용해야 될 부분이 WHO에서 강조하는 건 헬스케어 부분이다. 건강이 먼저다라는 걸 좀 강조를 드리겠고요. 이게 로봇 이슈 다음에 와야 될 AI와 헬스케어 업종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슈였고, 결론적으로 보면 로봇 산업이 지금 밸류도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라 해외 증시, 유럽 증시나 미국 증시에서도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폭등이 많이 나왔어요.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가 투자한다라는 것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해서 다른 여타 로봇 순환매도 기회가 있었는데요. 사실 그것보다는 안전하게 좀 AI랑 이쪽 헬스케어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사실 근데 그 오픈 AI랑 MS가 세 번째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뭐 12조 원 가량의 이제 투자를 예비를 맞아요.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최대 수혜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그래픽 카드가 일단은 기본이 돼야 돼요. 이거 CPU 주기억 장치뿐만이 아니라 네. 그래픽 카드 고사양의 그래픽 카드는 여러 로직, 아까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 로직을 하나 둘씩 모아요. 네. 질문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개를 모으면 그거에 대한 변수를 또 A는 B다, A는 B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다라는 이런 로직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사양을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그래픽 카드가 필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사실 그렇게 따지면 한 가지의 재료가 아니라 여러 재료가 좀 그럼요. 중첩되는 거네요. 반도체도 다시 볼 수 있는 거예요. 음. 엔비디아 이거 그러면은 그래픽 카드 수요가 늘어나겠네? 네. 라고 감안하면 이거 반도체 부품 소재들도 다시 그럼 반등 오는 거 아니야? 이미 오고 있잖아요, 지금. 네, 주식 시장에서 지금 반도체 저가 밸류 기업들은 충분히 반등이 나오고 있다. 탄력적으로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만 해도 이제 SK하이닉스 맞아요. 3D 낸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조조할 것이다라는 실망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드캣 바운스 느낌 보여주면서 4% 이상 장중에 수급을 보여줬잖아요. 산업군들을 좀 더 넓게 시야를 넓게 보셔도 될 거다라고 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로봇 그리고 AI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인공지능 대화형 챗 메신저 GPT가
최근 계속해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픈 AI가 작년 11월에 공개한 챗 GPT는 사람과 상당히 비슷한 글을 이제 쓸 수 있는 획기적인 성능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12조 원 가량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렇게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뭐 여기에 대해서 엔비디아 관련주들도 최대로 수혜를 받았는데요. 이 한 가지의 재료가 아니라 여러 재료들이 중첩돼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군이 좀 좋을지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잘 포착을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수익률표를 안겨다 드리는데요. 시황을 정확하게 포착하시고 이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종목 선물을 안겨다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70%가 넘는 선물 보따리를 안겨다 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빙거스토리 29.12%, 데브시스터즈 24.32%, 10.68% 두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수익 실현을 도와드렸습니다. 웹툰 관련주인데요. 이렇게 종목군들이 다양합니다. 이 다양한 종목군들 이번에 로봇 말고는 또 다른 산업군 또한 우리 전문가님께서 정확하게 포착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선물 안겨다 드린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야지 우리 전문가님의 선물 보따리 풀어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터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전문가님 두 번째 이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네. 증권형 토큰 STO라는데 사실 저한테는 이게 좀 생소한 것 같아요. 이거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원래 ICO라고 해가지고 가상화폐 공개라고 인티얼 이제 이제 코인 오퍼링 해가지고 가상화폐 상장을 시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화폐를 상장시키는 거였는데 이거를 우리 제도권에서 지금 일단은 다시 인용을 해서 수용을 하겠다라는 부분적인 게 이미 암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가상자산이 지금 2년간 유예가 됐죠. 이제 1년 정도 남았는데 자산으로 취급하지 않고 대신에 이제 세금도 이제 유예를 좀 하겠다라는 거. 일단 이게 핵심 키포인트인데 아직 기회가 있는 시장이다라고 시장 참여자들이 봤는지 이 ICO STO 이거 옛날에 이미 많이 나왔었던 단어예요. 2018년도, 2019년도 때부터 ICO 말고 STO를 해야 된다. 탈중앙화 되어 있는 걸 중앙화된 CBDC나 이쪽 가상화폐 쪽,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으로 취급을 해야 되면서 보안성을 가져가자라고 해서 취지를 만든 게 이 시큐리티 토큰 오퍼링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우리 한국말로 풀었으면은 증권형 토큰을 제공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STO 이게 지금 국내 가상 거래소가 몇 개 있거든요. 이제 뭐 업비트나 뭐 비썸이나 또 뭐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시장에 이렇게 STO 상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 논할 게 아닌 것 같고 사실 이 본질을 좀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암호화폐를 발행한다는 거는 원래 달러와 금과 무관하게 새로운 자산으로 인식을 받기 위한 그런 자산으로 취급받기 위해 발행이 됐었어요. 이게 오래됐죠, 생각보다. 그리고 뭐 생각보다 오래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10년 이상 지금 역사를 가져가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 회사로 귀속되는 자산 소유권으로 발행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이게 흔히들 말하는 락업 물량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을 해도 보호 예수 기간의 주식수 이렇게 있듯이 우리나라에도 락업 물량이라고 토큰에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주식이랑 비슷하지만 눈에 보이진 않는, 그러니까 주식 증서가 없는 그런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 근데 제도권에서 지금 일부 반영을 해서 STO 하자, 대신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접근을 좀 해보자라고 해서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실 이슈가 되면서 우리기술투자가 급등이 나왔어요. 특징주였죠. 상한가를 좀 터치를 했고, 사실상 이게 좀 뒤에 나올 텐데 결국에는 이제 가상화폐 쪽에서도 토큰, 그러니까 이제 요거 대체 불가 토큰 있잖아요. 네. 요거하고 이제 메타버스 산업하고 메타까지 같이 게임 산업까지 건가요? 같이 엮어서 봐야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 사실 1세대 코인이 아니라 2세대에서 3세대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3세대까지는 아니어도 2.5세대 정도 지금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비트코인과 이더를 기반으로 해서 뭐 이렇게 나눠진다 뭐 해가지고 파워 방식에서 포스 방식으로 뭐 바뀌고 있다 뭐 이런 발전되는 개량형 코인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기술 투자가 오늘 본질적으로 상한가 간 거는 이 람다 256 때문에 상한가를 갔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가 이제 NFT 거래소 이제 활발하게 운용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거기 공격적인 투자를 했는데 그게 오늘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새로운 자금 조달 방식이라고 아까 STO도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 첫 번째 중요한 건 보안성, 투명성, 유동성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높아질 수 있는 STO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보면 되고 이 물량을 또 어디다 갖다 박느냐 롤링한다 이거 그냥 들고 있다가 파는 게 아니라 이걸로 다시 주식 회사채를 사거나 자산을 분산시키거나 부동산 리츠 상품에도 재투자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일종의 가상 토큰과 현물 자산과의 패깅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서울 옥션이나 이제 K 옥션 같은 경우 실물 NFT를 파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조각으로 나눠서 파는 건데 이거를 NFT라고도 하고 이게 오늘 또 부각을 받으면서 NFT 관련주 다 상승했습니다. 맞아요. 네, 이게 또 NFT 거래소가 어디냐? 아까 말씀드렸던 람다 256.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 NFT 거래소 업비트에도 있고 비싸면 있고 다 있어요 지금. 그냥 진입 장벽이 없으니까 아무나 지금 막 우후죽순 뛰어드는 시장인데 이거 언젠가 죽을 게 없어 다 죽고 찐만 살아남습니다. 그걸 잘 고르셔야 돼요. 요거는 선제 조건으로는 이제 그래서 가상 자산과 증권 자산의 그 연계성을 좀 같이 찾아가면서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토큰을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보고 요게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단발적인 이슈로 접근을 해서 수익을 냈으면 다행이지만 저는 접근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공격적인 이 투심은 결국엔 과열로 이루어지고 다시 조정이 오게 마련이거든요. 그런 것들보다는 다음 산업군 NFT나 이제 메타버스 아니면 게임 산업으로 접근을 좀 해볼 수 있다라고 좀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은 사실 오늘 시장이 로봇 AI뿐만 아니라 이 증권형 토큰이 장 초반에는 강했다가 마지막에 사실 윗꼬리 이렇게 달고서 맞아요. 그래도 상승폭을 축소하긴 했는데 그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갤럭시아 머니트리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강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 AI 로봇 테마가 너무 올라서 못 따라잡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관련주들을 잡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증권형 토큰. 네, 맞아요. 그러신 분들에게는 어떤 도움 말씀 사실, 드릴 것 같아요?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는 제가 네. 작년에 가격 전략을 좀 취했다가 저도 손절 냈던 종목이에요. 근데 어쨌든 되돌이켜 보면은 백테스팅을 해보면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한번 반감기, 그러니까 이렇게 반감기라고 해서 이제 거래 대금이 쪼그라드는 네. 기간이 있거든요. 그게 이미 지나치고 다시 반등의 서막에 들어서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사실상 메타 갤럭시아라고 있어요. 네. 메타버스 시장과 NFT 시장의 그 거래를 활발하게 만들기 위한 거래소를 만들었거든요. 메타 갤럭시아라고, 갤럭시아 메타라고 지었는데 이 거래소도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 가지가 정말 존재하는데 무엇보다 저는 거래소보다는 진짜 찐 토큰을 어느 기업에서 발행을 해서 STO 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아직까지는 제가 뭐 언급을 못 드리겠지만 노란 톡방 안에서는 스토리텔링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게 기반이 되기 위해선 보안성이 돼야 되고 취약점을 완전히 이제 해독을 해서 다시 개량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저는 좀 가져가 보자. 보안성을 개량하고 완화시켜서 그러니까 더 성장을 시켜서 완벽한 보안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보안 관련주들을 제가 뒤에 또 가져왔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NFT 요게 이제 STO 그러니까 토큰 거래소 쪽 산업을 보자면 조금 저도 이질감이 들지만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는 반영을 해요.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고 나머지 이제 NFT하고 뭐 이제 로봇 산업 다음으로 봐야 될 종목들 제가 뒤에서 가져왔으니까 히든 종목 넘어가기 전에 또 한마디 하고 가셔야죠. 네. 네. 네, 이렇게 히든 종목 하기 전에 네. 우리 이번에는 증권
증권가에서 발행한 이 STO에 관련돼서 전문가님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금융당국이 STO를 발행하는 것을 허용했다는데요. 다음 달 초에 가이드라인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이 토큰을 증권 발행 가능성까지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제도권 코인이 또 등장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 증권형 코인뿐만 아니라 그거에 더해서 NFT, 메타 그리고 게임까지도 우리가 관련해서 확장해서 보여야 된다고 했는데요. 이 확장해서 보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이런 확장해서 볼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기업들을 찾기 위해서는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발굴하신 그 종목 그리고 기업들을 다 알아가셔야겠죠. 전문가님 수익률표 보시면요. 시장을 정확하게 예상 적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방송 도중에 언급만 했다 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두 자릿수 이상의 불기둥을 쏴주시는데요. 핑거스토리 같은 경우에 30% 가까운 수익률을 보유하시고 계시고요.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핑거스토리와 마찬가지로 웹툰 관련주입니다. 2차로 전문가님께서 공략을 하셨는데 두 번 합치면요. 여러분들에게 35% 가까운 수익률을 안겨다 드렸는데요. 무려 총 누적 수익률이 170%가 넘습니다. 170%가 넘는 수익률 나도 이 새해 연초에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터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로봇 그리고 이 증권형 토큰 이후에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만한 그런 산업군을 들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오늘 또 어느 종목군을 들고 오셨나요? 주라주라 종목 주라 시간으로. 종목 주라. 네, 어떤 네, 종목을 알겠습니다. 주실 건가요? 좀 매끄럽지 못한데 네. 일단 시간이 없어요. 네. 제가 지금 세 종목 들고 왔는데 많이 들고 요거 빨리 오셨네요. 좀, 진행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는 아까 서두에 언급드렸던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바닥을 쳤고 그리고 실적도 그에 따른 레벨 다운을 했다라고 보고 실적 컨센서스 기대치를 낮춘 만큼 반등의 서막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2022년도에 농사를 많이 짓고 2023년도에는 그 수확을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반도체 기업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기업은 일단 삼성전자 1차 납품 기업이고 한 90% 이상이 주요 매출처가 국내에서 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이다라는 거죠. 펀더멘털적으로 안정적이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고객사들 보면 되게 많아요. 뭐 테스도 있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세미스 있죠. 오늘 세미스도 되게 오늘 반등 엄청 셌어요. 이 부분도 보면 아실 수가 있고 대형주인 이제 후공정 쪽에서 보면은 대형주인 삼성 SDS 있고요. 그리고 한미 반도체 있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제우스도 있고 제우스는 좀 이제 소형주이긴 한데 이건 좀 어떻게 보면 다방면의 매출 추이를 지내고 있다. 그러면 이 기업이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이제 이송 장비, 그러니까 관절형 다관절 로봇 기술력을 좀 보유하고 있어요. 이 반도체 공장 들어가면은 이 뭐 전공정부터 해가지고 시각공정, 뭐 후공정 그리고 뭐 검수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사람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되게 미세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로봇 관련주들을 로봇을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고 그리고 또 이송을 할 수 있는 직접 기계가 들어서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는 이런 이송 장비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 지금 평택 단지, 삼성전자 평택 P4 단지가 지금 거의 완공이 됐어요. 그리고 P5 단지도 2030년도 안에 뭐 준공을 할 것이다라고 목표가 세워져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시스템 반도체 산업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모습이 아직 변함이 없다.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요거 보면은 자동화 시스템 로봇을 만드는 기업인데 본질적으로 이거를 추가적인 수주가 나올 것이냐? 당연히 나오겠죠. 삼성전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운송 분야 그리고 다관절 분야 요 사업 확대가 기대된다라는 그래서 오늘 좀 반등을 했어요. 이게 제가 종목을 오늘 시가에서는 그냥 보자마자 이거 오늘 사야겠다, 내일 사야겠다라고 그만큼 마음먹었는데, 메리트가 있었나요? 네, 오늘 또 이제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부각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 종목이 다 아마 상승 여력을 조금 보여줬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가격방어를 얼마나 잘해주느냐, 조정이 오게 된다면 가격방을 얼마나 잘해주느냐가 핵심 포인트겠죠. 이게 아까 저 말씀드렸었고 원익 IPS, 세메스 뭐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
바로 패스하고 한번 주가를 보시면 오늘 장대 양봉 마감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3시 전에 이제 이동을 해야 돼서 움직였었는데 일단 오늘 최근에 이렇게 장대 양봉을 달고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을 보여준 모습이 나온다. 요거 보면은 어떤 구간이냐?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떤 구간이냐라고 한다면 요 121선 검은 선과 241선 빨간 선이 있습니다. 요 네. 중기선 사이에 지금 이미 매물대를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전에 차트도 있는데 뭐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단 펀더멘털적으로 그냥 믿고 매수해도 될 만한 2020년도에는 투자를 했다면 수주를 많이 했다면 2023년도에는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스몰캡입니다. 한 시가총액은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시스템 반도체와 부품 소재 간의 핵심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런 다관절 로봇과 이송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주라 종목주라 관련된 종목은요,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현 시장에서 우리가 사실 계속해서 좋은 장이면 좋지만 조정이 오게 된다면 얼마나 가격 방어를 해주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펀디멘탈뿐만 아니라 가격 방어 제대로 해줄 만한 종목입니다. 2022년도에는 수주를 많이 했다면 2023년에는 수학의 해이죠.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모두 다 수익률 수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터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가볼게요. 일단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STO 산업군, 네. 새로 들어오는 신규 산업군인데 거기에 뭐가 보완이 돼야 된다. 이게 이쪽 보존 능력,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존하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결론적으로는 지금 소프트웨어 쪽에서 보안 분야로 좀 빠져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사실상 보면은 분산형 클라우드가 지금 가시화되어야 하는데 최근에 이제 카카오 데이터 센터 이제 직접 뭐 먹통이 된 사건이 있었고 얼마 전에도 또 잠깐 먹통이 됐었죠. 맞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분산형으로 분명히 이제 중계망을 나눠서 분산시켜 놔야 된다라고 강조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상 쉽지 않죠. 하지만 하드웨어적인 거 말고 좀 이제 물리적,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접근하면 쉬운데 이 하드웨어를 어떻게 쪼개냐가 구상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이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우리 대표적으로 이제 지갑, 우리 핸드폰 지갑, 그러니까 전자지갑 있죠. 네. 그러니까 애플 쓰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우리 갤럭시 쪽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갤럭시 쪽에서 이제 터치 월렛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다가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물리보안 쪽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이미 사용자 보안과 기술력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증 기술력이 너무 고도화되고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IT 선도 기업이잖아요. 선도 국가잖아요.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가상지갑 해킹 대응 능력이 부족한 것을 미리 선조치해서 성장을 할 수 있게끔 지금 블록체인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디지털 인증서 이제 블록체인 솔루션에 매출 이력을 낸 기업입니다. 실질적으로 블록체인 기업에 이 제품을 갖다 판 게 있어요. 이력이 있어요. 요거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좀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겠고요. 이 사실상 요게 이제 실질적인 실물 IoT라고 하죠. 원격으로 우리가 뭐 집을 뭐 이제 불을 끈다던가 가스를 맞아요. 잠근다던가 잠금을 해제한다던가 자동차에도 쓰이고 있고 여러 반도체 산업군에 쓰이고 있는데 요 보안 기능을 고도화시키면서, 그러니까 물리 보안 쪽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기업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매출 이력이 있어서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예요. 너무 좋은 기업인데 오늘도 조금 이제 오늘 그냥 너무 다 올라갔어요. 많이 아쉬운데 아쉬워도 어쩔 수 없죠. 가격 전략 취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에서 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데이터 센터 관련주예요? 아니면 뭐 클라우드 기반 관련주예요? 이제 물리 보안 쪽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클라우드 쪽은 이제 세 번째 종목에 나와 있고, 사실상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가 안 네네네. 되는데 밀당하셔야죠. 네, 일단 물리보안 쪽,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대 개인 간에 유저 간에 뭔가 결제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보가 아니라 보안 쪽 시큐리티 분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두 번째 종목 주셨습니다. 물리 보안 관련주로 유저 간에 이렇게 결제할 수 있는 그런 보안 관련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전문가 포착 이슈로 아까 STO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STO 산업군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그 산업군으로 전문가님께서 종목 주라 두 번째 종목 주셨습니다.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시면요. 전문가님의 이런 수익률표 받아보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익률표 보시면요. 생방송 도중에 눈 크게 뜨시고 집중만 하셨더라도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률 모두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이 이런 수익률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터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세 번째 종목 한번 주세요. 네, 이제 시간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래도 마지막 종목까지 다행히 다 주시네요. 네. 이제 세 번째 종목은 아까는 물리보안 쪽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빅데이터 아까도 서두에 이제 로봇과 AI의 집합소를 어떻게 개량시키느냐, 이거는 AI가 그러니까 지능형 AI가 기반이 돼야 되는데, 그게 또 이제 여기 이 보안 분야에도 백테스팅이 되고 이게 집계가 돼서 빅데이터가 구성화가 돼 있습니다. 이미 이 산업군들도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 인공지능 기반 빅데이터 플랫폼을 실제로 냈어요. 그래서 최근에 또 이제 이걸 토대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출시를 했거든요. 서울 메타버스 플랫폼을 출시를 했어요. 이게 한 일주일 전에 출시를 했고, 이게 이제 성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쨌든 굉장히 이런 걸로도 매출을 낼 수 있다라는 특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핵심 백테스팅의 능력이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이 백테스팅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에 A와 B와 C 이렇게 인물들로 나눠 본다, 혹은 물건들로 나눠 봤을 때 반응이 각각 어땠는지 이걸 재집결해서 재구성화시켜서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결론적으로는 인공지능이 수반이 돼야 된다라는 건데, 사실 모든 산업군들의 지금 인공지능이 거의 다 침투될 정도로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사실 주요 고객사들 보면은 대기업들 많고 공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확인하실 수 있고, 노란 톡방 안에서 추가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다수 기업의 신뢰도가 높아짐으로써 클라우드 모바일 앱 그리고 소프트웨어 전방위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 분야 보안 분야도 빼놓을 수 없다라는 거죠. 정확하고 안전하고 확장성이 좋은 그런 기업을 골라야 되는데 바로 이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도 장중에 15% 이상 급등이 나왔었어요. 근데 오늘 차익 실현 매물 물량 좀 나왔었는데 가격 전략 반드시 취해서 이거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나올 수 있다. AI 로봇 이 다음에 봐야 될 건 보안 분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결론적으로는 계속 지속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매출 수주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봤을 때는 당분간은 단기적으로는 상승 여력을 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세 번째 종목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물리보안 관련주라면요. 세 번째는 소프트웨어 관련주인데요. 이 가격 전략 자세하게 알고 싶다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이 종목의 기업 관해서 그리고 또 가격 전략 모두 다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터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전문가님 이번엔 또 다다음 주에 오실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아쉬움에 찬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4, 4분기 실적 시즌에 진입을 하는데요. 저도 실적을 내서 2주 뒤에 또 찾아뵈야죠. 네. 좋은 수익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나머지 못다한 얘기는 노란 톡방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다다음 주에는 더 좋은 수익률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는다는 우리 빅터 전문가님과 함께 굿이브닝 주랍에 지금까지 진행해봤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